미국 장이 전일 강세를 띠다가 애플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은 부분은 사실상 이제 기업 실적들도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률입니다. 시가총액 1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애플 이외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또 뭐 테슬라의 경우도 가격 반발력이 있었고요.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결코 미국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도 저점 대비해서 소폭입니다만 10포인트 0.4% 정도 돌려놨고요. 그리고 니케이 쪽의 흐름은 0.65% 강세로 잘 마감이 됐어요. 미국 선물도 뭐 강세 전환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지속될 것이냐의 기준인데 추세적인 반등이라는 것이 이제 지수를 논하는 거죠. 지수가 강세를 띨 것이냐의 기준. 지금으로서는 지수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실적 또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위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이 다시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하향되고 있던 컨센서스의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하는 축에 가장 선봉에 놓여질 거고요. 그다음 자동차 부분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8만 원 기준이 현대차의 20만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현대차가 이제 과하게 좀 미끄러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의 반등 탄력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고요. 또 기아 부분도 8만 원 위쪽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기아는 지금까지 뭐 조정받은 것도 없고 추세적인 강화가 뭐 지속되고 있는 시장 대비 월등하게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시황 잘 보고 포트폴리오 잘 구성한다라는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아 그다음에 LG화학,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면 또 하이닉스의 기준에 비중을 뭐 절반 이상 IT의 기준에 그리고 자동차 LG화학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자동차에서도 기아를 좀 집중적으로 설정을 해드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그간의 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타나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아와 LG와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해서는 뭐 상당폭 들어올려놓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계좌 손익률이 거의 약보합권 정도 만약에 하이닉스, 기아, LG화학을 올해 들어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시장 그 변동률 하락률 기준 대비해서는 계좌가 방어가 된 시장 하락률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그 세 종목의 기준만 잘 설정을 해서 갖고 있더라도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의 그 엄청난 탄력적인 시세 흐름에서 오늘의 기준에서는 또 이렇게 급격한 낙폭 확대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매에서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만약에 잡아내더라도 그것이 3개월에서 6개월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이러한 매매 기준을 우리는 주력주에서 하이닉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중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수익 종목군들 뭐 지금 기준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자 노릇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 종목군들에서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흐름에 연동시켜서 변동성의 종목군들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전일 기준의 박셀바이오의 상한가라든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국 파마가 변동성을 거래 대금을 실어주면서 변동성을 줬단 말이죠. 한국 파마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준 어제 같은 경우 박셀바이오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이제 장중에 말씀을 드렸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편입 설정 범위가 되셨을 거고 오늘 뭐 변동성 매매 잡아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한껏 찐 부분은 신풍제약을 개장 초부터 보셨던가 혹은 오늘 이제 뭐 장중 변동성이 쭉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점을 찍고 돌릴 때 저점 대비해서 2% 이상 돌리면 고자락을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습니다. 저가가 3만 원까지 내려서 3만 300원까지. 우리 1차적으로 이제 한 차례 3만 750원 이탈될 때 손절을 했다면 3만 350원에서 돌려질 때 공격적이신 분들은 다시 2% 그러면 3만 1,000원 정도에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전략보다도 어떤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이길 놓고 보자. 다음 날 또 들여다보자. 프로그램 쪽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그게 축소가 되면서 가격 반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논리가 어디든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강도를 확장시켜 주면서 86,000원 넘길 때 매수가 월등히 더 확대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9만 원 터치해주고 고점 대비 1.6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기준에서 수급 동향 추세 또 시장 동향 보면서 차익 실현을 할지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볼지 설정을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의 지수 자체 그러니까 야간 무료 방송 때 오세요. 오늘도 뭐 어차피 야간 무료 방송 뭐 감기가 너무 세게 걸려가지고 뭐 양성으로 나오지 않고 음성이어서 이제 코로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 정확치는 않으니까 어찌됐건 감기가 이제 너무 세게 걸려서 야간 방송이든 또 케이블 경제 TV 방송이든 한동안 못 해드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7월 1일부터 바닥을 찍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의 저점 대비해서의 반등률 또 종목별로의 반등률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형성돼 있다. 니케이라든가 뭐 독일 쪽의 반등도 미국에 연동돼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지수 반발력이 월등히 탄력적으로 강하게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 하방을 지표가 나오는 것 감안했을 때 CPI가 9.1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니 뭐 보란 듯이 걱정 마세요 하고 움직임을 줬단 말이에요. 국내 증시 6월 이후에 가장 많이 밀렸지만은 반등폭은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기회죠.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가 늦어요? 뭐가 늦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받고 이제 막 4% 수준의 돌림이고 올해 들어서 낙폭 또 6월 들어서의 그 낙폭 말 같지도 않은 낙폭 이 부분을 당연히 IT에서부터 잡아 끌어서 돌려줘야죠.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은 시장의 지수에 대한 전망 부분이 월등하게 다른 분들보다 월등하게 객관적으로 잘 설정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번 반등에 소외되지 않는다. 즉 시장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윗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거는 뭐 구조적인 논리다. 인플레이션 이야기 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고스란히 다 안 안고 가는 그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침체된다. 경기가 일시적인 둔화가 아니라 침체된다.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도 살아남지 못해요. 경기가 훼손되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수요가 감소되니까 가격 조정이 나올 거고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되니까 모든 업종군이 전부 다 힘들 거고 그럼 그런 흐름이라면 쉬는 게 맞죠. 그게 아니고 일시적인 둔화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이번에 잡아내셔야겠죠. 자, 금요일, 월요일 탄력적인 시세가 나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림목 기준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완벽하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아일랜드 갭이 형성돼 있고 그 부분을 뭐 메꾸거나 하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수목금에 기대하는 것처럼 탄력적인 흐름을 연출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겠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앞전에 이 그 흐름을 연출했을 당시의 기준 하이닉스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수준의 탄력을 줬던 그러한 흐름을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일랜드 갭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흐름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 당연히 여기. 그렇게 해서 50%의 폭발적인 시세. 2달, 3달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9월 정도면은 충분히 15만 원 수준까지의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지수는 뭐 월등해질 수 있죠. 3,300포인트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뭐 3,000포인트 이상을 넘긴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 시황 부분은 뭐 몇 시간씩도 해드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오늘 기준에 기아 뭐 어마어마하죠. 현대차, 기아 또 현대모비스까지 이런 종목만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도 월등하죠. 시장 대비해서 뭐 방어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등한 계좌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1월부터 했다면 당연히 손실이죠. 근데 시장 대비해서 방어력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기회들이 놓여져 있다. 기아 또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LG화학 또 SK 하이닉스 다 충분하게 이번 장을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IT가 견인해야 돼요. 어차피 IT의 탄력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소외됨이 없고 자동차 쪽의 실적, LG화학도 실적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부분의 주력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KB금융 쪽의 추세적인 강세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상대적으로 오늘 움직임을 못 줬는데 일단은 수급 범위 쭉 위에서부터 볼까요? 수급의 기준은 이미 벌써 외국인 지분이 월등한 쪽에 대해서 거기에 수급을 또다시 해석한다는 건 그건 무리수가 있고 예를 들면 DB하이텍처럼 유통 물량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의 수급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더 들여다볼 수는 있죠. LG노텍이 오늘 뭐 과하게 미끄러졌는데 요거는 요 흐름은 일단 오늘 이후의 흐름에서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편입 강도를 좀 조절을 해서 진입을 할 거예요. 얘를 이제 잘라내고 DB하이텍으로 잘 옮겨놨는데 일단은 다시금 들여다보는 위치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기아 또 현대모비스까지 그리고 만도의 거래대금이 좀만 살아나주면 만도 그다음 KB금융, 한국전력,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뭐 수급은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대부분 사용하죠.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 자체적인 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손바뀜.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뺏겼더라도 매도하는 외국인 쪽, 그다음에 매도하는 기관 쪽
한 명이 순매수 기준에서 외국인이 4,000주 팔았어요. 이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29만 9천 주를 샀는데 또 다른 외국인들이 또 혹은 같은 외국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단타를 쳤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같은 외국인이라면은 상품의 정리 조절인 거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외국인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매수 매도의 기준, 거기에 기준은 이제 무상증자 물량 들어온 이후에 뭐 차익 실현의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손바뀜 속에서 눌림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에코프로비엠은 보여진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 기관들의 매수, 거기다 외국인들도 프로그램 매수 이외의 매도가 좀 더 나온 거죠. 근데 밑으로 와장창 집어던지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쌓아올리는 쇼커버링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수급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항상 순매수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매수매도 보시고, 아쉬웠던 건 이제 하나솔루션, OCI, 삼성 엔지니어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바닥 잡고 추세 강화로 연출되기를.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수급 긍정적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비행기 추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출돼 있던 범위예요. 그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눌림폭을 준다면 저점 편입의 기회로 설정을 해야죠. 매수 평균 단가 44,000원 수준에 우리나라 반기 기준에서 또 12월 21일부터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순매수 1위, 매집률 1위, 외국기관 쌍끌 매집률 1위, 금액 기준으로 3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 전부 이제 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전략 기준 설정 잡으셔야 되는데, 오, HLB도 뭐 저점 대비해서는 좀 들어 올리고 끝났네요. 어제도 그러더니. 일단은 뭐 휴마시스, 또 일동제약, 신풍제약, GS글로벌, HPSP, 변동성 종목 박셀바이오까지 다 들여다보실 수는 있는데 매매 사인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변동성 종목 시가총액 2조를 넘긴 에코프로 이런 종목에서도 충분히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내실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지수 반발력, 그러니까 2,400 넘기고 2,500 넘길 때 그때만큼은 절대적으로 그 반등의 수익 범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 심리 상태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때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 종목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 수급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또 LG화학의 외국인 지분율 놓고 보세요. 또 현대차, 기아의 실적,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놓고 보시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군들의 뭐 추가적인 수급까지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 상으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주력주의 실적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느냐, 업황이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느냐, 요거 하나 보시고, 두 번째 기준은 지금 시장의 이슈가 불거져서 수급이 유입되느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 시장 관심이 집중돼 있고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당일 기준에서, 그리고 당연히 그 실적이 뒷받침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실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또 수급이 외국 기관의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 이런 쪽의 기준들을 단계별로 보시면 돼요. 주력주, 수용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력주, 그리고 이슈가 형성되어 있는 수급, 누적 수급이 끝내주는 뭐 일부 뭐 얼마 뭐 몇백만 주 샀어 이 개념이 아니라 지분율로 또 금액 기준으로 월등한 그런 종목군의 스윙,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 그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교육 녹화를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사실 목은 많이 지금 좋지는 않은데 뭐 에코프로를 14일, 15일, 또 18일, 19일 이렇게 4거래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20%가 이제 넘죠. 넘는 월등한 수익 범위가 형성된 수익 종목이 나와줘서 다행스럽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잡힐 만큼 휴마시스, 박셀바이오, 일동제약, 신풍제약, GS글로벌 또 HPSP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요일 기준에서도 월등한 수익 잡아내시고 그다음에 야간 교육 참여하셔서 야간에 뭐 7시에서 8시 사이에 야간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공지 다시 해드릴 거고 야간 교육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요거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대답들하고 왜 안 바꿔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특별 교육하면 저거 없애라고 메인 화면에 예? 누가 담당하죠? 좀 이따 내가 지정을 해줄게 아예 관리자도 없고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에 오셔서 메인 화면 보시면은 여러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이제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VVIP 방에 오셔서 수익 기준 잡으십시오. 그래서 매매 사인 받으시고 왜 들어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편입 잡아내셔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서 수익 가져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네. 전략 올려드리고요. 야간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